사실 그거는 지난 총선에서 대파 875원으로 네. 그냥 딱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국민들 사는 거에 관심이 없구나. 이 와중에 대파 875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국민들이 이제 공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로 그래도 좀 변화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선거가 끝나도 지지율이 오히려 더 세게 막 이진숙, 김문수 막 이런 사람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저도 독립기념관 그 이사거든요. 의원님 그만두셨잖아요. 바로 사퇴했죠. 너무 아니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야, 이게 진짜 아니 우리 국민을 제가 3.1절 우리 지역 네. 아니 3.1절 8.15 8.15 행사 네. 가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아니 우리 국민을 일본 일본 국적 우리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예.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아니 그런 사람을 그러면 친일 독립기념관장 시키는 걸 보고 야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막가자는 건지 정말 아주 네. 좀 이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고 특히 야당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고 큰 당이니까 정책의 대안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요새는 민주당이 여당 같아요. 책임감도 그렇고 다양하게 그런 표현들이 좀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네. 지금 일련의 그 용산에서 하는 일련의 행태들은 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선거 결과가 나오면요. 네. 국정 운영 책임자는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데 네. 이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듯한 최근의 인사나 네.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보면 인정하지 않는 듯한 네.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지지율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의뢰로 17일부터 19일 전국 거주하는 18세 이상 1,025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43.2, 그리고 2위가 김동연 경기지사 7.7,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8, 김부겸 전 총리가 5.5,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5, 없다 17.8, 잘 모르겠다 6.3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17일부터 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 대상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정계복귀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찬성이 45.7, 반대가 43.1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여론조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차기 집권 구도, 야권의 리더가 누가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두 조사 보시면서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한길하고 조엔 CNI 전부 네, 그 ARS로 한 것 같네요. 예. 근데 일단 이걸 보면 아마 그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네. 여당 후보군 아마 한동훈 당 대표가 제일 나오고 있을 텐데 예. 이재명 대표가 아마 꽤나 더 앞서는 걸로 나올 겁니다. 예. 일단 기쁜 건 우리 민주당 내 강력한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들한테 엄청난 자산인 거고요. 네. 여기에 뭐 7.7%, 6% 이런 후보군들 5.8%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네. 후보군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님이 많이 앞서고 있지만 네. 다양한 후보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굉장한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대선 과정에서 예. 좀 경쟁을 통해 가지고 힘을 모아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 차기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결국 힘이 으로 응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후보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우리에게 장점이고 아마 이게 우리에게
그 향후 대권을 앞두고 경선 과정이나 이럴 때 모두 힘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는데 우리 이 후보들이 어떤 결론이 나면요. 아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똘똘 뭉쳐서 집권을 위한 노력을 할 다 후보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뭐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를 8.15 특사로 복권시킨 것은 여러 포석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문과 친명의 갈라치기 용도 아니냐. 물론 여권이 더 분열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막 반대하면서 그 점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물론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건 우리를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을 우리가 너무 쉽게 현재 그럼요. 우리 뭐 친명 친문 이걸로 당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네. 결국은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네. 모두 하나의 원팀으로 싸워 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 네. 뭐 저도 여러 모임들을 하고 있지만 네, 네. 다양한 의원들 많이 요즘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결국은 힘을 모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부가 민주당 내에 이런 걸로 다툼을 해서 어떤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재창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거다.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예.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시게 될까요? 뭐 아마 본인은 현재 계획한 대로 할 겁니다. 뭐 복권 됐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고 본인 성격도 그렇고 막 나오자마자 막 뭐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차분히 본인은 결국은 저번에도 한번 보니까 좀 통합하고 이런 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 통합. 김경수 지사가. 그러면 정치 제도가 통합을 위한 우리 한국 정치의 시스템 제도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독일에서 많이 공부하고 현재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그런 어떤 통합을 주제로 하든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하든 어떤 주제로 하든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겠죠. 네. 어렵습니다, 원님. 국민 통합을 주제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경남지사 출마하거나 차기 대권 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은 당연히 이제 들어오면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입국을 하면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그렇군요. 김경수 지사 공항 취재를 예약을 해야겠다. 그래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사실 야권에 여러 주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숲에 나무가 많아야지 딱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 민주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조사를 보면 그래도 다양한 후보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수치가 나왔네요. 이쪽에 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상 저희들이 기준을 5%를 놓고 5%? 통상 그렇잖아요. 과거 이제 5% 이상이 나오면 이제 후보군으로 인정하 좀 되고 못 넘으면 좀 힘들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5%를 만들어라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5%를 넘는 후보군이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고 있다는 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좀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힘이 다양한 그룹들의 힘이 결국은 합쳐져야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치를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 사람도 있고. 그 지난 선거 때 지민비조 이렇게 혁신당에서 했는데 이번에 교섭단체 요즘 유신 때 만든 건데 10명 또는 좀 낮춰야 된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구라파식으로 확 낮춰야 된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도 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민주당이 통 크게 협조해라. 다만 저 영광군수 그다음에 그 강진군수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그거 박지원 대표님 하신 말씀이죠. 야 역시 나오지 마라. 출마는 안 된다. 다 계산을 하셨네. 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현재는 지도부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지금 맡고 있다면 이 논의에 참여를 할 텐데 예. 저번에 보니까 뭐 대표님하고 조국수석 대표도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지도부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을 사항이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서로 간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다?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안을 민주당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당직자로 있으면 이걸 놓고 우리 내부 논의를 하든 그 조국혁신당을 만나든 그 논의를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재 최근 보니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저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이렇게 대화가 단절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 원내대표인 누구야? 황운하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서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뭘 됩니까? 결론을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전직이 아니라 현직 전략기획위원장이라면 교섭단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좀 지도부 논의를 보는 걸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제 이건 단순히 교섭단체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간에 좀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논의는 되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뭐 이제 깊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될 거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 정도면 빨리 결론 내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병도 의원님 오실 때 편의점 오실 때마다 커피를 늘 사오세요. 제가 그냥 오셔도 된다. 저희가 커피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방송될 줄이에요. 근데 그 항상 따뜻한 아이고 고맙습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 더울 때는 시원한 커피. 오늘도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아이고 저쪽에서 고맙습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